윤석열 전 총장은 연설 첫머리에 천안함 생존자와 K9 생존자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자영업자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영웅들이라며 그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일단 이거 나오시기 전에 좀 전에 천안함 모자 이렇게 쓰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윤 전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정치를 꽤 잘하시는 편이에요. 톨이라고 하는 개 데리고 산책을 하는 모습이랄지 아니면 항상 같은 그 패딩을 입고 나온다랄지. 옷이 그렇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분 넥타이를 보시면은 화려하거든요. 근데 그걸 쓰고 나오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안에 뭐 했냐면 우리 당 지지자들, 특히 보수층 지지자들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보수 학살자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을 결국은 좀 지나치게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킨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불안감 자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확고한 안보 의식을 내가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 전에 천안함 모자를 쓰고 나온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당히 뛰어난 감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어디서 제 생각으로는 코치를 좀 들은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양대 산맥이라면 이제 공안하고 특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특수의 중시주점 되는 사람으로서 검찰에 있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분이 아니죠. 저는 뭐 그래도 공안 기획 쪽이니까 공안 쪽에서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휴대폰 컬러링을 6.25 노래로 깔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이지랴 어찌 우리 나를 휴대폰 컬러링을 그렇게 특수하고 공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수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분은 특수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안 맞아요. 예, 안 맞는데 누가 코치를 한 것 같고 또 특히 우리 저 민주당 혹은 현 정부에서 이 천안함 혹은 연평해전 쪽에 좀 모호한 태도가 좀 있었죠. 특히 천안함의 그 폭침 원인을 두고 어머님이 대통령께 여쭤봤죠. 좀 얘기 좀 해라라고 막 그냥 그 답답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나갔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우리 당의 그 민주당의 상금 부대변인이 또 맞죠. 아주 그 망언을 했죠. 네.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또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운터 펀치를 하면은 권투에서 카운터 펀치가 날아가게 되면은 파괴력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활용해가지고 아주 좋은 포인트를 잘 잡은 코치를 잘 받은 그런 거죠. 이제 이번 연설에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또 산책하면서 모자 쓴 것도 이 현충일이 가까웠을 때 이미 천안함과 관계된 정준영 씨의 인터뷰가 그 당시에 기사에 실리기도 했었는데 본인은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했고 그동안 안 만나왔다. 그러나 굉장히 진정성 있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잠시 왔다 간 것이 아니라 3시간 이상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다. 또 그때 내놓았던 메시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내놨었고요.
이게 연설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나는 그거는 적절하게 잘 배치를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어차피 요런 모국의 달이고 또 천안함 문제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뭐 제조사 하느냐 마느냐 그러고 뭐 그러기 때문에 호국이 달에 나라를 지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거는 난 그건 아주 선언문에 그 치고는 난 잘한 거다 저는 그래 봐요. 천안함 굿즈가 상당히 예뻐요. 예. 그 머그컵이랑 이런 게 저희 이제 공안 쪽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하죠 이제 좀 아이고 하죠 이제 좀 아이고 그랬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걸로 따지고 검사님 좀 멋으세요. 아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동안이랑- 빠진 적이 없어요. 이 행사에. 모든 행사에 다 갔었어요. 다 갔지만은 잘 드러내진 않았었는데 저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상황에서 본인 입장으로 봤을 때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로서는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윤 전 총장의 한일 관계 발언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역사의식에 경악했다며 비판했는데요. 지금 한일 관계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든 또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선 죽창가가 일본에 맞섰던 동학농민군을 위로하는 노래임을 강조하며 친일 발언에 충격적이다, 역사의식이 천박하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천박한 역사 외교인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민정수석 시절 SNS에 죽창가를 올렸던 조국 전 장관은 죽창가 링크를 다시 공유하며 역사의식에 경악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망발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무감각이 충격적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사실 뭐 노 재팬이니 뭐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쿄에 집도 있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싫은 것이지 미래지향적인 그런 한일 관계로 나가보자라고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정말 그 죽창가를 꺼내서 진짜 몇십 년 전에 그 정서를 다시 동원하는 걸 보고 많이 듣고 있다. 그리고 시대를 못 따라잡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이번에 그 조국 전 장관이 발끈한 부분도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준의 차이가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연설문에서 요즘은 전쟁도 반도체로 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죽창을 들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도체로 전쟁을 하는 시대에 죽창을 들자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